이거 성의 역사를 하면 성하고 다 연결돼요. 그러면 나중에 천호장이 봐도 얘는 19장감도 아니야. 근데 칸에서 천호장까지 끌고 올려. 최고 높은 자리까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지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대국 공신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부를 쏟는 거야. 칸에서 어디요? 펜타까지 이제.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뭘 보고 선택을 하냐? 인격을 보고 어떻게 해요? 19장에서 천호장까지. 인격 중요하죠. 인재를 등용하는 데서 인격은 첫 번째 덕목이에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인격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인격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인격을 뭘로 보냐? 자기 베이스 캠프 본진에 가면 10부장들도 다 조그마한 텐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개별적으로 자기 부인을 거기 앉아 몇 명씩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몇 명을 줬는데 부인을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두거 패듯이 뜯들어 패. 그리고 어디가 매일마다 가출을 해. 그리고 죽여. 자기 부인을 죽여. 노예니까 죽여도 돼. 자기 부인인데 어떻게 저기 말 안 들고 죽여요. 19장에. 그리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기 백호장까지도 안 돼요. 백호장 이게 저기 고무대로 이렇게 저기 면접 보러 오면 어때? 그때 어떻게 미끄럼 다 태우거든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저기 이렇게 세작들 다 해가지고 다 보고가 온다는 상태야. 자, 천호장이 이렇게 추천해서 올릴 때 어떻게 이미 이쪽 본진에서 어떻게 얘는 어떻게 백호장 승진해서 어떻게 저기 미끄럼 태운다는 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면접이 다 끝났어. 어디서 자기들 부인을 갖다 막 뜯어 패고 부인을 갖다가 막 부인이 한 3명씩 있어. 천호장만 3명씩 물고 있어. 자기 부인 했는데 부인을 매번 뜯어 패고 죽이고 이런 애들 어떻게 안 올려요.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백호장 올라가면 지 꼴리는 대로 해버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어떻게 꼴리는 대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막 찌들어 패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 애들이 10부장에 있을 때 그나마 괜찮은데 백부장은 그런 애들을 올리잖아요. 나중에 다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하들 갖다 죽이기도 하고 막 뜯으러 패기도 하고 부하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나중에 백부장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일찌감치 백부장 자질이 없는데 다 잘라줘요. 인격을 그러니까 봉이 아무리 커도 절대로 안 올려요. 끄떡하면 자기 부인 갖다 막 죽여. 학대를 하고 부인이 막 가출래 이러는데 안 돼. 근데 반대로 공은 없는데 어때요? 인격이 괜찮아. 인격이 괜찮으면 자기 부인이 노예야. 그죠? 노예인데도 잘해줘. 인격이 괜찮은 애들은 어때요? 자기 부인이 노예인데도 어때요? 노예 부인들한테 어떻게 잘해줘. 그러니까 부인들이 어떻게 좋아해요.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가출을 안 해. 죽이는지 당연히 안 죽이고 부인들이 가출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스파이들이 가서 물어봐.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10호장 저기 어르신께서 우리한테 잘해줘요. 우리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한테도 잘해줘요. 아이고 고마워요. 잘해줘요. 뭐 어떻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고가 올라요. 문제는. 징기스칸 뒤에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조사를 시켜서 약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천호장 부대에 가가지고 밀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백호장 심사할 때 걔도 같이 올리라고. 그러면 올려가지고 뭐 그때 백호장 승진하고 나중에 천호장까지 올려. 인격을 보는 거예요. 보통 부인이 많은 사람 치고 부인 학대하는 사람. 부인 많은 사람 치고 인격이 좀 이게 인격이 모난 사람. 인격이 후덕해. 이런 말 하면 제가 여성 단체한테 이건데 근데 요거는 한번 데이터 내봐요. 자, 그 책이 데이터 지금 현재 내기가 리서치에서 데이터 내기 좋은 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부인이 10명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결혼도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격 조사를 해봐. 데이터 바로 나와요.
같이 면담을 해보고 인적 조사를 해봐.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그냥 그때 빵으로 바로 끝나죠. 해봐요. 뭐 부인을 많이 거닌 사람 치고 어떻게 돼요? 저기 부인 많이 거닌 사람 치고 인격이 후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아. 부인 많은 사람. 이거 제 강의 나가는지나 여성단체한테 내가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이렇게 리서치 해봐요. 제일 좋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예요. 거기는 아직 일부 다체제가 허용되죠. 자, 여기서 저기 가가지고 부인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 얘네들하고 저기 부인이 한 명도 없고 어떻게 노총각 된 애들하고 부인이 10명 된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리서치를 해봐요. 자, 인격 차이가 확 벌어져. 인격 차이가 확 벌어져. 보통 이게 부인 많은 사람 치고 어떻게요? 인격이 다 좋아. 부인 많은 사람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게 백호장으로 가려면 백호장 텐트가 커져요. 텐트가 크면 어떻게 해요? 10명 이상이 거기서 같이 잘 수, 먹고 살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백호장 자기 텐트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정복전쟁 가면 매일마다 저기 이쁜 여자들 많이 있잖아. 이쁜 여자들 어떻게 이쁘다 하면 자기 텐트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본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이제 저기 어떻게 몇 번째 마누라로 이제 삼아야 돼. 그럼 10호장 때 보통 10호장 때는 마누라가 3명에서 4명, 많아야 5명. 진짜 칼잠을 자야 돼. 5명 불라면 10호장 때는 5명이야. 근데 이제 100호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약간 빼곡하게 되면 남자 1명이 100호장이고 나머지가 다 여자야. 거기서 한 텐트에서 같이 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100호장이 이제 저기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 여자하고도 하고 저 여자하고 첫 번째 부인하고도 두 번째도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100호장이 그 텐트 안에서. 그러면 100호장들이 기본적으로 부인이 어떻게 1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20명 못 넘어. 20명이 같이 거기서 먹고 살게 너무 작아. 그러면 1000호장 되면 1000호장 들고 나와서 1000호장 되면 자, 1000호장이 되면 어떻게 되면 1000호장이 되면 거의 나중에 1000호장이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1000호장이 있어요. 그냥 명예급 1000호장이 있고 이게 예비역 1000호장이 있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예비역 1000호장이 있고 현역 1000호장이 있고. 자, 크게 1000호장은 두 명이에요. 예비역 그 100명 중에 100명은 다 현역 그 1000호장이에요. 자, 예비역 1000호장과 이게 예비역으로 해도 1000호장이 그 계급이 그래도 인정을 해요. 나중에 예비역 1000호장 애들이 대장으로 선출돼서 어떤 1000호장들은 현역 1000호장도 끌고 가세요. 예비역 1000호장. 그럼 1000호장이 예비역 1000호장이고 현역 1000호장이고. 그럼 현역 1000호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나중에 현지에 가면 자기 계르가 이제 터져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그러면 몇 명이 이제 계르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같이 잡는 거예요. 1000호장 되면 자기 본진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큰 계르 몇 개를 갖다가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한 저기 30명에서 50명주를 수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럼 거기 다 여자나요? 그럼 그 중에 30명에서 30명은 여자, 자기 30번째 부인을 이제 보통 주고, 나머지 한 저기 10몇 명은 어떻게 남자 노예들다가 어떻게 수발을 드려요. 선호장 텐트는 그래요. 그럼 그 중에 어떻게 30명이 부인이야. 그러면 예전에 저기 10호장 때부터 그 부인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10호장 때 부인이 이제 저기 3명 정도, 보통 3, 4명이었어. 3, 4명이었던 그 부인이 이제 100호장으로 승진되니까 이제 어떻게 10명이 넘게 10명이 들어와. 10명 이상으로 들어와. 그럼 1000호장으로 승진하면 어떻게 해요? 30명까지 들어와. 그 텐트가 이제 분할이 있어. 부인이 그러면 30명이 들어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그죠? 그럼 예비역 1000호장, 예비역 1000호장은 예비역 1000호장은 이제 전쟁을 안 나가요. 그러면 몽골 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편하게 이제 조정 일을 해. 조정 배식으로 와서 조정 일을 해. 이게 예비역 1000호장이에요. 전쟁을 안 나가요.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예비역 1000호장이에요. 가끔가다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대장군으로 가긴 해요. 근데 거의 전쟁터를 안 가요. 예비역 1000호장. 그럼 예비역 1000호장 지금은 따자면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문무배가 조정 배신과 같은 역할이에요. 옛날 조선 그런 역할을 예비역 1000호장이 그럼 예비역 1000호장이
되면, 그러면 예비역 초노장들, 예비역 초노장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부인이 일단 100명이 넘기 시작해. 자, 생각을 해봐.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초노장이 되면서 여자들을 많이 이제 노예들, 포획을 약간 이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부인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전쟁터에서는 이게 옮겨가야겠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들어. 3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규정을 시켜. 선호장은 그러니까 30명까지가 되는 거예요. 30명 이상의 부인을 못 주게 돼요. 왜? 군대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자가 많으면 여자 때문에 이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못 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은 10몇 명까지만 주게 하고 17명이 몇십만 원. 근데 딱 정해요. 군법으로 정해요. 10부장은 5명. 5명의 부인을 못 주게. 그리고 저기 백부장 어떻게 해요? 17명이면 17명이 몇십만 원. 17명을 못 주게. 이게 딱 17명까지 해주면 그럼 천호장이 딱 30명. 왜 그냥 나중에 군대가 이동을 하려면 이제 뒤에 후방에 군대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많고 거기 애들도 있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30명이면 천호장 애들이 겁나 많겠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애를 낳으면 보통 어떤 전쟁터에서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애를 거기서 임시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 천호장이나 백부장도 없고 십부장도 없고요. 자기 본국으로 보내요. 애를 임신을 하면 어떻게 본국으로 보내. 그래서 그 본국에서 자기네 그 집안이 있어. 십부장, 백부장, 그 천호장 집안이 있어. 그 집안으로 가면 어떻게 이제 그 자기네 사람이잖아. 자기네 그 애를 낳았잖아.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이렇게 데려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애를 키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낳으면 젖을 떼게 되면 다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있는 데로 가죠. 젖 뗄 때까지 이제 거기는 자기 몽골 본토에 있어.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가족들이 키워. 일가 친척 가족들이 애를 키우고, 젖을 떼면 그 부인은 다시 옛날 전쟁터로 다시 와. 자, 이건 기록이 없죠. 자, 왜냐면 애기가 전쟁터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 기동력이 없어. 이게 동물병 기동은 기동력이 생겼는데 애기가 있으면 기동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 천호장도 똑같아. 천호장도 하다면 부인들이 임신을 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임신하자마자 배가 부르기 전에 어떻게 말을 태워서 본국으로 보내요. 본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가가지고 애를 낳고 애가 젖을 뗄 때까지 거기에서 어떻게 육아를 하다가 젖을 떼면 다시 그 애는 거기 본국에서 키우고 젖을 떼면 자기 남편으로 다시 전쟁터로 가. 그리고 또 애 낳고 또 애 낳고 똑같이 또 다시 본국으로 가서 애를 낳고 애 젖 뗄 때까지 거기서 애를 키우다가 애가 젖을 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있는 저기 그 남편한테 가. 옛날 보고 천호장이나 그냥 자, 그럼 여기 현역 천호장 30명까지 딱 이길 수 있어요. 30명 이상. 네, 이것 때문에 그래. 전체의 기둥이. 근데 여기 부인을 많이 주는 걸 허용을 해줘야지. 이걸 갖다 허용 못하게 해주면 어떡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여기 불만이 쌓이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최소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불만을 최소한 해결을 해주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군법을 해가지고 그 부인 숫자를 갖다 제한을 시켜요. 천호장은 30명, 백부장은 17명, 십부장은 5명. 이 이상을 못 넘겨요. 일반 사병은 부인 자체가 없죠. 일반 사병은 부인이 없어요. 보통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면 이제 저기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몽골 기병들이 일반 사병들은 12~13살에 입대를 해요. 12~13살에 입대를 했다가 이제 10호장으로 승진을 못 하잖아요. 10호로 승진을 못 하면 어떻게 전역을 거의 20살, 길어야 20살이야. 20살 이전에 자진해서 알아서 전역을 해요. 그럼 20살 전에 전역을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해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십부장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텐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명까지만 딱 허용을 해요. 그 이상 법적으로 허용을 해요.
뭐 내가 5명 부인다 간단해요. 전역을 하고 자기 고향 가서 그 전쟁에서 잡아든 이쁜 노예들 많잖아. 얘들 데리고 100명 이상, 6년만 있으면 100명 이상 부인 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어떻게 현역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안 돼. 10부장은 5명, 100부장은 17명, 천호장 딱 10명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호장을 전역을 하면 예비역 천호장이라고. 예비역 천호장은 어떻게 그냥 무한대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군법 적용이 안 돼요. 예비역 왜?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전쟁터 부인 데리고 갈 일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 주고 싶은데 그 예비역 천호장들이 어떠냐? 그 예전에 30명, 현역 때 30명을 그대로 부인을 하고 여기서 부인이 부인이 있잖아. 그럼 적게는 몇십 명이야. 50명, 60명, 70명까지 부인을 주는 사람도 있고 100명, 100 몇십 명까지 주는 부인이거든. 예전에 천호장 중에서 부인을 제일 많이 두는 사람들이 그냥 300명 넘게 둔 그 천호장들. 예비역 천호장인데 나중에 예비역 천호장 조정 대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해. 조정 대신에 들어올 수 없는 일을 하면 예비역 천호장 그 타이틀이 그대로 붙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비역 천호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주어져요. 공급을. 그래서 천호장은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다 차고 올라가는 거야. 천호장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왕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요. 천호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역을 하잖아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아요, 진짜. 나중에 실질적으로 천호장 애들 왕으로 파괴를 시켜요.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이게 조그마한 그 나라들이 있어. 조그마한 나라들을 어떻게 왕으로 파견시켜요. 천호장 예비역 천호장 시켜요. 왕으로 파견시켜요. 조그만 그 나라 같은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신라나 예전에 옛날 한국 시대 신라나 가야 같은 조그만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라 가야 같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왕으로 파견시켜요. 천호장 예비역 천호장. 거기 가면 왕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요? 천호장을 승지를 하는 거야. 천호장만 되면 나중에 천호장에서 되면 어떻게 그 상태로 전역을 하면 예비역 천호장은 예비역 백호장은 그게 배우가 그게 좋지 않아요. 천호장만 되면 거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삶을 산다. 천호장으로 전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호장은 서로 대박이 안 다니는 거야.